얘기를 해주셨는데요. 네, 또 다른 분들 의견 있으신? 지금 지금 청년과 청소년 두 분이 손을 드셨는데요. 일단 제가 청소년 친구가 먼저 들었기 때문에 얘기 들어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청소년 IT 기자단 소속 편집위원 소속이고요. 이름은 전혜진이라고 합니다. 제가 지금 최근 2달 정도 알바를 했었거든요. 근데 진짜 말 그대로 되게 상황이 되게 열악해요. 저도 시급을 4,000원 받고 일을 했거든요. 시작은 원래 독서실비 벌려고 했었는데 집안 사정이 갑자기 너무 안 좋아져서 급식비랑 교통비랑 핸드폰 요금을 제가 대고 있거든요. 제가 일하는 데가 패밀리 레스토랑 같은 곳인데 밥 먹는 시간 외에는 쉬는 시간이 없고요. 하루에 일하는 시간도 정확하지 않고 시급을 계산을 해도 그러니까 학생이라고 좀 약간 돈을 떼먹는다 그래야 되나? 약간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것도 있고 솔직히 신고를 하려고 생각을 했었는데 신고를 하면 이력서에 넣는다고 해서 학생들이 되게 저도 교육을 받은 적이 있는데 진짜 생각보다 그렇게 말하는 게 진짜 어렵거든요. 그리고 되게 사장님 같은 경우도 이렇게 딱 나타나시면요, 정말 뚜둥 이거예요. 정말 무서워요. 막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서 뭔가 이렇게 제가 일하는 곳이 뷔페식이니까 뭔가 안 채워져 있고 그러면 혼나는 대상은 청소년 저희들인 거예요. 그래서 되게 사장님 나타나시면 이제 이게 너 조심해야 된다. 조금 들어가서 나오지 마라 이러고. 그리고 제일 문제인 게 진짜 딱 말 그대로 임시직이잖아요. 근데 가는 날도 정확하지도 않고요. 손님이 없으면 아예 부르지도 않고 나오라고 했다가 손님이 적은 것 같으면 1시간 정도 전에 준비하고 있는데 1시간 정도 전에 나오지 말라고 연락이 와요. 그럼 그날 일당은 없고요. 그리고 막상 나갔는데도 손님이 없으면 다시 집에 가라 그래요, 그냥. 그러면 저는 이렇게 그날 이렇게 그 달에 필요한 돈이 있는데 그 할당량이 못 채우는 거잖아요. 그래서 되게 여러모로 해결이 빨리 됐으면 좋겠습니다. 해결이 빨리 됐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이런 얘기를 할 때가 없었죠. 예, 다음 바로 그러면 방금 전에 같이 손 드셨던 자기소개 좀 해주시고. 네, 안녕하세요. 진보신당 당원이고요. 부천방역에 있는 한대우라고 합니다. 저는 이종필 청년유니온 조직팀장님한테 좀 질문을 해보고 싶은데요. 아까 중점적으로 말씀하셨던 게 청년 알바생들이 스스로 문제의식을 갖고 끼리끼리 당사자들이 조직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 물론 그것도 중요하지 않은 건 아니지만 그걸 모르더라도 먼저 좋은 환경을 제공해야 되지 않나 싶더라고요. 그런 측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가 첫 번째 질문이고, 그 다음에 아까 조직하는 측면에서 열심히 하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열심히 번개하시고 그러시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런 얘기 말고 다른 구체적인 방안은 없으신지 라는 것에 대해서 질문을 하고 싶습니다. 당황스러운. 일단 당연히 당사자가 나서지 않아도 해결이 되는 문제는 당연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지금 현실은 그렇지 않잖아요. 당사자들도 상당히 아직 무감한 어떤 질문도 있고, 이게 여기서 좀 첨언하고 싶은 거는 당사자들 만났을 때 당사자들도 노동 인권 의식이 참 많이 없어요. 아까 이제 공교육에서 문제 얘기하셨는데 저는 그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거 되면 세상 진짜 많이 바뀌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보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 교육 문제에서 저는 되게 중요하다고 아까 강조를 드렸는데, 지자체에서 만약에 그런 교육을 해본다, 사례로 만들어 본다고 하면 꼭 거기에 노동인권 교육도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최소한의 노동법 뭘 지켜야 되는지 자기가 알아야 될지 지금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어야지 뭐 문제제기 해소할 거 아니에요. 그런 걸 포함해서 좀 첨언하고 싶고,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변화하는 과정이 계속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근데 이거는 어떻게 운동적인 문제일 수도 있는데, 그냥 그 변화할 수도 있지만 당사자들이 직접 나서서 변화하는 게 저는 제일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변화가 진짜 변화고, 사실 그 제도적 변화라는 거는 그렇잖아요. 정권 바뀌니까 우리 실감하고 있지 않습니까? 정권이 뭐 좀만 바뀌어도 이게 상당히 세상이 어떤 법제도나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이 변하는 걸 눈으로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것들을 강제할 수 있는 그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도록, 그러니까 한번 좋은 제도를 만들어 놓으면 거의 온전하게 그걸 유지할 수 있는 거는 저는 아래에서의 당사자들의 끊임없는 그런 견제와 힘이라고 생각하거든요. 30분 배달제 폐지를 했지만, 저도 이제 배달 아르바이트를 하는데, 실제로 너무 많은 것들이 있어요. 해결해야 될 게. 진짜 배달 노동자들의 그 안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말로 5가지, 6가지 정도의 문제만 해결이 되면 제가 볼 때 해결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그 문제는 당사자 대보니까 알겠더라고요. 당사자가 해결하고 제기하는 문제와 밖에서 제기하고 하는 문제, 질적으로 다른 문제가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번에 예를 들어서 민주당 의원이 뭐 알바 보호법을 만들어보자. 원래 민주당 최영희 의원이 알바 특별법을 발의한 게 있었죠. 근데 그것도 흐지부지 됐죠. 발의만 해놓고. 근데 내용을 봐도 상당히 미흡합니다. 그렇다면 이번에는 이런 계기가 돼서 곳곳에서 이런 흐름이 만들어지고 있으면 진짜 법을 만들더라도 실효적인 법을 어떻게 만들 건가에 대해서 당사자들이 직접 당사자 목소리가 근거하지 않으면 그런 문제는 또 비슷하게 가버릴 수 있다. 그리고 사실 지금 선거 국면이니까 그런 먼저 연락이 오는 거거든요. 사실 선거 앞두고 있으니까 그런 냉정한 상황을 인식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랬을 때 이제 당사자들이, 그래서 지금 시점이 더더군다나 내년에 선거라는 여러 가지 상황이 있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 당사자들이 여러 가지 제기를 하고 이걸 제대로 만들기 위해서 나서는 되게 중요한 시점이다라는 지점에서 이런 당사자들에 대한 제기가 많이 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들고요. 대책보다 구체적인 대책은 전 진짜 이건 말로 되는 게 절대 아니거든요. 말로 되는 게 아니고, 지역에서 저는 진짜 아까 그런 생각합니다. 사는 곳이 같고 일하는 곳이 같고 경제적 사회경제의 처지가 같은 청년들이 모여 있는 거예요. 지역이라는 곳에서, 동네에, 구에, 시에. 저는 거기서 답은 분명히 나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누군가 그런 목표를 가지고서 뛰어들어서 만들면 전 제기하고 하면은, 보니까 20대시죠? 저보다 훨씬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실 저는 제가 30대인데 20살, 21살 그때 나온 4명이 20살 3명하고 21살 1명이었거든요. 와, 진짜 사실 좀 힘들 때가 있어요. 그게 사실 상당히 어려운 지점도 있고, 이미 그 동시에 살고 있지만 어떤 정서적 차이나 문화적 차이도 있다고 생각하고, 그런데 거기서 독립성을 찾아가야죠. 그런 분들이 직접 나서서 해주시면 저는 생각보다 많은 성과를 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좀 희망을 듭니다. 네,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답변이라기보다는 뭐 오늘 토론의 자리니까 정확한 대안 이야기보다 여러 가지 상상을 할 수 있는 자리니까 이런 얘기도 드릴 수 있지 않나 생각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청년유니온에서 얘기했던 것 같은 진짜 당사자를 조직하는 문제는 굉장히 중요하고 그건 변하지 않은 원칙이라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한편으로 드는 생각, 우리의 손이 과연 그만큼 뻗치고 있는가, 속속들이 정말 이렇게 노동으로 인해서 패배감을 느끼고 좌절하고 있는 청년들을 속속들이 다 만나고 있는가라고 봤을 때는 정말 노력이 부족하거든요. 저희 그 명함성적을 돌리면서 각 지역을 표시해요. 전화번호를 한 5개쯤 올리고 그 옆에 지역을 같이 표시해요. 왜? 아까도 얘기드렸지만 같은 지역에서 살고 같은 지역 안에서 일자리를 찾는 청소년들이기 때문에 최저임금 받아가지고는 차별을 댈 수가 없어서 그 지역 안에서만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 명함성전물에는 항상 상담 전화번호 옆에 그 지역을 표시합니다. 그런데 근데 그 많은
청소년들을 우리가 다 만나고 있지 못하다는 상황에서 이 패배감을 느끼는 청소년들을 어떻게 그럼 어떤 대안을 보여줘야 될까 좀 고민이 좀 많이 됐었거든요. 특히나 학교 안에서 교육을 통해서 교육과정으로 노동에 대해서 자본주의 구조적 모순에 대해서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 대해서 얘기해야 된다는 걸 계속 강조하지만 그것도 지지부진합니다. 저는 좋은 일자리 경험을 한번 경험하게 하는 것도 좋은 것 아닌가 생각이 들면서요. 구의원으로 당선되기도 하고 의회에서 거버넌스가 만들어지기도 하고 지역사회에서 구청장으로 당선되기도 하고 여러 군데에서 지금 권력의 맛을 보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뭔가 좀 만들어낼 수 있지 않을까. 제가 직접 체불임금과 가지고 최저임금보다 1,000원이나 못 받는 편의점 노동자를 데리고 사장한테 찾아갔을 때 하는 얘기를 나도 롯데에서 빼앗기는 사람이다. 내가 24시간 일해서 200만원, 300만원 가져간다. 최저임금 줄 여력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렇게 말할 사람이 아니죠. 복자니까. 최저임금 위반은 체불임금은 분명히 범법 행위이기 때문에 저는 거기서 피 흘리고 싸웠지만 한편으로 드는 생각은 이 자영노동자, 자영업자들은 자영노동자예요. 1%의 재벌들을 위해서 빼앗기고 있는 자영노동자들도 같이 연대해야 되는 문제 아닌가. 그런 연대 관점에서 생각을 한다면 좋은 일자리라는 것을 이런 자영노동자들과 함께 청소년 노동자들이 같이 만들어낼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최대한 상상력을 동원해야 될 시점이 아닌가. 좌절감과 패배감으로 점철되어 있는 자기의 노동을 한 번은 회복을 시켜야 된다. 라는 의미에서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의견 하나만 더 드릴게요. 그 얘기 말씀하시고 상상력 얘기하셔가지고. 저희 할 때 식태조사 선언 운동 할 때 저도 명함 만들어가지고요. 용산 청년 알바보임 카페를 만들어놨거든요. 그래가지고 몇 명 안 되면 안 되지만 어쨌든 제 이름하고 연락처를 거기서 적어가지고 뿌렸어요. 뿌리고 다니고 이제 거기서 이제 반응이 오는 친구들 있죠. 그 친구들 만났을 때 이제 또 얘기도 하고 이런 과정은 친한 과정을 해야 될 거라 생각하고 저는 이 특히 청소년 아르바이트 얘기를 할 때 우리 청소년들 대부분 그런데 아르바이트 구하는 공간은 다 온라인에서 알바몬이나 알바천국 이런 데서 구하잖아요. 근데 저는 그걸 보면서 그들이 되게 나쁜 사람들이라 생각했거든요. 왜냐면 일자리를 중개는 해주지만 그 전후 과정에 대한 책임을 전혀 지지 않거든요. 그걸만으로 돈을 엄청나게 벌고 있으면서 저는 그런 그 알바를 중개하는 그런 시스템이 정말로 문제가 많다.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서 능력만 되고 누가 할 수만 있다면 이 시스템에 대한 대안 시스템을 만들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말씀하신 거 비슷할 것 같아요. 거기서 좋은 일자리들을 구할 수 있는 공간인 거죠. 그리고 그 공간에서 구한 일자리에 대해서는 일정하게 책임져주는 그 이후에 어떤 사후 관리까지 해주는 이런 시스템이 마련되면 너무 좋겠다. 그래서 청년들이나 청소년들이 아르바이트를 구할 때 저는 이런 거 한국노총이나 민주노총에서 좀 해주시면 안 되나요? 재정과 여력이 상당히 있으시니까 그런 거 누군가 좀 하였으면 좋겠다. 저는 이런 생각을 되게 한동안 많이 했었던 적이 있거든요. 그런 추가로 말씀드리자면 그런 의미 있습니다. 네, 두 분이 지금 자영노동자와 청소년 간의 연대 그리고 중개하는 시스템 이런 여러 가지 상상력을 발휘해서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이거에 대해서 혹시 한국노총 회장님 답변을 저도 질문 한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취업센터 운영을 하는데 저희 이름을 걸고 노총에서 운영하는 취업센터라고 이름을 걸면 굳이 구인처가 안 들어오죠. 그런 현실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취업센터를 운영하면서 저희 목표도 하여튼 파견근로, 불법 파견, 현장에 파견되는 데를 없애보겠다고 저희가 취업센터를 운영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과는 크지 않다. 그래서 이게 재정적인 뒷받침과 노력만 가지고 되는 건 아니고 사회 전반적인 시스템 변화 속에서 만들어져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 질문을 요구나 하셨기 때문에 제가 거꾸로 질문을 드리면 청년유년이 처음 논의되고 있다는 얘기를 듣고 제가 계속 관심 있게 지켜보고 설립 15주 안 나온 과정들을 쭉 보고